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대고 국어 담당하는 장용훈입니다. 이번 국어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요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잘 봤다고 합니까? 시험은 잘 봤나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한대국어 애들은 한대국어가 사실은 정말로 제가 이제 겪어본 학교 중에서 가장 독특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는 매우 넓은데 부교재 수업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교재 뒤에 보면 해설지가 붙어 있어요. 해설지를 꼼꼼하게 봐도 돼요, 사실은. 근데 워낙에 양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연도께 포함되면은 올해 연도 건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번에 25년 9월 학평이 시험 범위에 포함됐는데 그게 시험치기 불과 3주가 좀 안 돼서 그 정도 27일 정도? 그 정도 분량밖에 없었거든요, 시간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혼자서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한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양이 많아서 뭐 이런 것들 많이,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엄청 양이 많잖아요. 이걸 이제 반복 학습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는 책을 좀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걸 안 하잖아요. 아무 책이나 읽는 건 아니고 일단은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단편 소설집 같은 걸 하나 사서, 집에 있을걸요? 보시던 거 있으시죠? 그거 그냥 읽히시는 게 좋아요, 방학 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뭐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뭐 이러면 이제 바로 유튜브 들어가요. 그냥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 못해도 돼요. 과거엔 다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걸 못 견뎌요. 일단은 단편 소설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한대국어 내신 시험 문제 보면은 시는 뭐 어렵겠지만 소설본에서 많이 틀려요. 특히 고전 소설, 현대 소설 많이 틀리는데 전체적인 스토리 파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일부분 나왔으니까 어려울 수 있지 않는가, 맞는 말씀인데 고전 소설은 거의 줄거리가 유사해집니다. 옛날 사람들 썼을 때는. 왜냐하면 유교적 도덕관도 있고 뭐 영웅일대기도 있고 막 분석은 많이 해놨지만 결국은 거의 구조가 유사한 형태예요. 현대소설은 어떠냐? 현대소설은 굉장히 다채롭죠. 다만 수능을 치는 고등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학력평가나 내신에서 선정하는 현대소설들은 주제의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희망, 의지, 좌절,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시대적 배경 들어가면 일제강점기, 6.25 전쟁, 해방공간, 도시화 산업화, 군사독재 이런 거 있잖아요. 정형화가 돼 있어요.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 자기가 배우는 건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놔야 돼요. 대신 그러려면 그래서 책을 좀 보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지금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좀 늦지 않았느냐 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늦어질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고3 애들도 재수생 애들도 가르치는데 걔네들 가르칠 때마다 정말 해마다 가슴 치면서 정말 깝깝해하는 게 뭐냐면은 해가 갈수록 어휘 실력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사자성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떨어져요. 오비일학 이런 거 몰라요. 그 설명을 해줘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가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오비일학이요. 그래서 아니 오비일학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고. 그럼 그때는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못하니까요. 어떠한 일이 공교롭게 맞물려서 발생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냥 어휘풀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좀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도 뭐가 있냐면은 숙제, 뭐 과제, 뭐 이런 말을 쓰긴 하지만 양이 많잖아요. 이거를 자기가 조절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할 때는 시간 단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분량 단위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간 단위로 공부할 때는 3시간 정도를 잡아주는 게 기준선이 돼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국어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3시간을 통째로 기본 공부를 하는 일주일에 통째로 3시간을 하든지 1시간씩 쪼개서 하든지 그 정도로 자기가 계획은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숙제를 줬는데 한 300문제 400문제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줄 때는 웬만하면은 3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분량으로 줘요. 그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300문제에서 400문제 사이.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시 같은 경우는 한 100문제 주면은 시는 거의 문제가 유사해져요. 짧잖아요, 시는. 소설은 근데 조금 다르죠. 소설은. 근데 다른 데 3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는 걸 목적으로 잡으면 안 돼요. 받았으면은 3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못 끝냈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 공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의 시력이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냐면은 숙제를 하다가 3시간 동안인데 한 반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 학원에서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3시간에 못 끝내도 괜찮아요. 왜 이 말씀 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국어만 드립답해가지고 6시간 7시간 내 국어만 풀든가 아니면은 어차피 안 될 거 안 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끌고 가야 돼요. 분량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 100문제 풀겠다라고 하면은 100문제 뭐 200문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학습량을 할당시켜 놔야 돼요. 이게 내신 시험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요 할당을 잘 못 시켜요. 할당을. 그리고 문법 있잖아요. 문법은 암기일까요? 이해일까요? 문법은 암기일까요? 이해일까요? 두 개 다 들어가긴 하죠.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해를 하는 것도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시험 문제도 어차피 암기한 내용에서 보여요. 근데 이제 암기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무책임한 거니까 이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문제를 풀든 빈칸 채우기를 하든 OX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제발 그냥 외우면 돼요. 이 말을 이해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이라고 하는 것을 꼭 뭐가 와야지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암기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뭐냐?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서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백지에다 써도 되고 자신만의 암기 방법을 써도 돼요. 실제로 국어 문법은 분량이 얼마 안 돼요. 실제로. 근데 그거 외우는 것 자체를 굉장히 엄청 힘들고 어려운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확실히 잘 풀어요. 실제로 제가 애들 100점 맞은 애 보면은 대부분 다 문법의 웬만한 이론들은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기는 뭐냐면 100% 이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외웠다라는 게 목적인 거지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고2까지는 해야 돼요. 고2 때 보면은 1학기 말고 2학기 때 문법을 해요. 이때 되면 애들이 극명해져요. 문법을 잘 모르면은 2학기 때 대부분 뭔 생각하느냐? 이때부터 시작해요. 제대로. 저는 정시로 가겠습니다. 저는 내신으로는 안 되고 수능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안 합니다. 이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 준비는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정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정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웨가스터디든 이투스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는 정시 파이터기 때문에 내신 때 쉽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문학은 요거를 이제 먼저 해보시는 게 좋고요. 문학은 그 독서 영역 있죠. 독서가 있는데 이제 비문학이죠. 흔히 말하는 비문학이 있는데 비문학이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수능 때. 왜 떨어졌냐면은 킬러 문학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킬러 문학으로 많이 제시했던 게 비문학 독서였어요. 문학이 아니고. 그래서 문학이 강화됐거든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얘도 좀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일단 최근 3개년 정도의 이론 정도는 암기해 주나죠. 지문 정도는 보는 게 좋아요. 특히 경제 지문하고 법률 지문 가장 힘들어하거든요. 경제와 법률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는 게 좋아요.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게 어떤 과학 지문일지 어떤 기술 지문일지 몰라요. 냉장고 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우주 발사 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요번에 우리 애들이 친 것처럼 동형 암호라고 해서 암호문을
푸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재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하더라도 이 3개년 정도는 보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3개년 보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2학년 이상급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집 중에서 뭐 매산비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것도 선정을 해서 풀어보되 요 룰을 따져주면 좋아요. 자,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독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만 이제 2학년 올라가잖아요. 이제 기말고사 치고 문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문학 쪽을 중심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는 문학입니다. 문학인데 한대부고는 문학도 양이 엄청 많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요번에 애들 문학 수업 설명하다가 피를 토할 뻔했던 게 EBS 책 절반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 빼놓고 부교재 작품만 113개 했거든요. 7주 동안 113개 하려면요 입에 모터 달아야 돼요. 막 설명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잖아요. 물론 말하는 사람이면 말하는 하겠지만 듣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특히 소설 영역으로 넘어가면 이제 머리가 골치 아픈 거예요. 줄거리를 다 때려박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문학을. 소설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이렇게 애들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은 자기 인생인데 굉장히 태평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알고 필기 잘 하셨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억에도 잘 남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해야 될지 보이시죠? 진짜 1번, 2번, 3번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수능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애들한테도 많이 해줬거든요. 이거 할 거면 이거 같이 하면 된다. 시는 공부 안 했더니 야 시는 네 혼자 못해. 그냥 일단 소설부터 읽어. 그냥 읽어 그냥. 암기는요. 그냥 해. 제발 좀 그냥 부탁해. 첫 페이지 1시간 걸려도 돼. 한 번 해보면 돼. 한 번 해보면 요령이 생겨. 한 번만 해봐. 네. 안 해요. 안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방법 가르쳐주는 거 어렵지 않은데요. 자기가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한 방법이 안 떠올라요. 방법이 많이 있죠. 근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근성 있게 하는 애들이 대부분 성공해요. 그리고 문법도 한 번 외우잖아요. 두 번째 외울 때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해봤던 거잖아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외울 때는 더 빨라져요. 그래서 제가 10번만 해보라고 얘기하거든요. 10번이라는 숫자 때문에 쫄아서 안 해요. 그래서 9번만 해보라고 합니다. 9번이든 10번이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다 설명서에 있어요. 보셔도 돼요.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말씀드린 거는 공부 좀 하려면은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문제집이나 이런 것도 선정해드리면 좋죠. EBS 거 보세요. EBS에서 올림포스라고 있어요. 왜 EBS 걸 추천하냐면요. EBS가 너무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학교에서 EBS를 부교재로 많이 선정하고 거기 있는 걸 많이 참고하세요. 올림포스라고 있어요. 올림포스. 올림포스도 뭐 기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올림포스 기출을 보셔도 되고요. 고2 거로 보세요. 고1 거는 지금 늦었으니까. 고1 거는 쉬워요. 고1 거는 쉽습니다. 고2 기출을 보셔도 되고요. 고2 문학을 보셔도 되고요. 고2 독서를 보셔도 됩니다. 문법은 고1, 고2, 고3이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법은 뭐 크게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구애받지 않고 하셔도 돼요. 뭐 같아요. 언매라고 하죠. 언매. 근데 언매라고 하는데 그냥 언어로 보시면 돼요. 언어로. 그래서 뭐 부교재 시험범위 넓고 막 이러는데 이거 다 아실 거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맞춤법이 시험에 들어갈 거고요. 22년, 23년, 24년, 25년 11월 학평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학평에서 제일 힘든 게 문학. 역시 시하고 소설. 소설은 뭐가 힘들다고요? 줄거리 파악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모든 줄거리와 그 작가의 특징과 시대상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써보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돌아서 보면 돼요. 수업 때 한 번 듣고 가면 이제 꽝이고 수업조차도 힘들어하면 고통스럽고 이거를 반복해서 보라는 얘기가 여기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은 여전히 옛날 그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학생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점점 모른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자, 대책 있죠. 문법 문제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법은 암기를 시킬 겁니다. 한글 맞춤법, 법 규정이라서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문학은 단답형 그다음에 뭐 서답형이 아니라 단답형 형태로 내서 암기하는 걸 위주로 낼 거예요. 암기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내신 때문에. 그리고 변형 문제도 오지선다형으로 내줘요. 한 300개 뭐 200개 이렇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수에 맞춰서 자기가 얼만큼 운용을 잘하느냐. 이걸 따지면 돼요. 그다음 비문학 독서도 학력평가에 3개씩 들어있거든요. 총 12개예요. 4개 4개년을 하니까요. 근데 학교에서는 지문이 하나만 내거든요. 하나만 내세요. 근데 몰라요. 2개 내실지 3개 내실지는 그때 달라요. 제가 많이 당해봤어요. 비문학 12개 지문을 다 설명했어요. 어려운 거 쫙 설명했어요. 요번에는 얼마나 해평이 있었냐면은 25년도에 보면은 그 눈알이 어떻게 진화되는가에 대한 과학 지문이 있었어요. 올해 9월 달 거에. 그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지문이. 처음에는 뭐 빛만 감지했다가 사람처럼 정교화된 눈으로 가는 진화 과정을 설명한 거였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굳이 나올까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이거를 내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성적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내실 것 같은데 또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데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애들한테 이유는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래서 수업은 다 해줬는데 결국은 뭐가 되느냐, 모르겠다고 연락이 와서 새벽 3시 반에 노래방 마이크를 켜고 동영상 녹화를 한 다음에 애들한테 뿌렸어요. 이렇게. 왜 노래방 마이크를 했냐, 마이크가 없었어요. 집에 지금 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있어서 핀 마이크를 할 텐데 새벽이어가지고 애들이 막 그거 보고 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한대부고는 공부가 비효율적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범위가 넓으니까 비효율적인 공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시험 문제 되어 있는데 이제 부교재, 귀학연습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독특한 게 제가 이제 그 문학 서적 보면은 개론서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서 따와요. 그거하고 얘하고 똑같이 맞췄는데 아마 같은 개론서를 보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좋죠. 정확하게 나오면. 웬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만든 선택지인데 딱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선택지가 길어요. 그렇죠.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선택지가 긴데 이렇게 길면은요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습인데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왜 만들어서 주느냐, 방법이 없어요. 저도. 왜냐하면 학력평가에 관련된 그 변형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면은 사실적 확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학교 시험 스타일로 많이 만들어 봤느냐, 요거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교재, 이건 아니구나. 자, 이게 동영상 암호 있거든요. 동영상 암호 지문에 있었어요. 12개 지문을 해설하고 설명을 해야 돼요. 비문학 독서 지문. 거기서 하나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걸 잘했으면은 푸는 건데 헷갈리면 어쩔 수 없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하는 거. 이것도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돼요. 12개를 정말 열심히 한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 틀렸어요. 왜냐면 자기는 저 비문학 독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올인을 했는데 한 지문 3문제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학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대부고는 문학, 문법, 비문학 독서를 거의 비슷한 유지로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찍어주지도 않아요. 코로나 이전에 몇 번 찍어주셨는데 찍어준 게 안 나왔어요. 진짜요. 저도 당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찍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직전들 때 막 수업했더니 안 나와. 그래서 야,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거지 난다는 얘기는 안 하셨다면서 뒤통수 세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막매가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교과서 작품이요. 교과서는 요번에 문학 3개밖에 안 나왔어요. 제막매가, 그 다음에 송미인고, 뒤에 나오는 시조 하나. 이거. 그래서 한대부고는 교과서 많이 안 써요. 교과서 많이 안 씁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제가 열심히 해서 맞췄다라고 잘난 척한 거라서요. 보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걸 나눠주거든요. 뭐냐면은 문학, 독서, 해설서를 미리 나눠줘요. 대체적으로는 첫째 주차 때 나눠줘요. 미리 이걸 책으로 해서 나눠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다 해서 써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먼저 좀 읽으라고요. 이걸 제가 주면은 다 해설해서 줘요. 다 해설해서 주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1주차 때 주면은 제가 이거 수업 들어갈 때가 대략적으로 한 3주차 때나 4주차 때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게 뭐야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끔가다. 얼마나 황당하냐면은 내가 해설지 준 거를 잠깐 보시면요. 그러면은 저게 뭐예요가 나와요. 줬는데. 그래서 이거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해설지를 만드는 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안 팔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 중간에 제가 문법은 특강으로 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수업을. 똑같은 내용으로. 물론 구성은 바꿔서. 이번에 한글 맞춤법이 될 거예요. 중간고사 때는 중세국어를 그래서 3번 수업했어요. 중세국어만. 그러니까 문법을 왜 3번 돌리냐면 반복 3번이에요. 세종, 허재, 훈민정음, 뭐 용비어천가 이런 거 있잖아. 3번 돌리는 거 3번. 최소한 문법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간에 날짜 잡아서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간으로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잡아가지고 아무 때나 오게끔. 요거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이런 것들이 구조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있으면 이게 뭔 내용인가. 이걸 12개.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봐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읽어보라는 얘기는 테스트를 보고 과제를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요건 정도는 읽어보는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읽어보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완벽 암기 문제는 단답형 OX 빈칸 채우기. 아무래도 외울 때 힘들면 요거로 도움을 받는 거고요. 이거는 부교재 보면은 22년, 23년, 24년, 25년 변형 문제 주는 거예요. 각 회차별로 2개씩. 그러면 성적표도 줘요. 올해 거까지 해서 성적표도 줄 수 있어요. 다. 왜냐면 표준 편차 평균 이걸 알면은 이 학생이 몇 등급 받을지까지가 나와요. 요거까지도 하면은 성적표도 가요. 다만 해야 돼요. 그래서 한 회차당 8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 배분을 좀 해야 돼요. 80분이 좀 긴 시간이라서. 자, 요거는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테스트로 봤어요. 특히 중세국어만. 기출문제는. 참고로 한대부고 기출문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문법 빼놓고는. 교과서를 거의 안 쓰고 부교재가 해마다 바뀌어서요. 작년 걸 가지고 써도 올해 거랑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19년, 20년, 21, 22, 23, 24년까지 해서 6년치 거를 모아서 문법 문제를 봤어요. 왜 6년치를 했냐면 6년 이전에는 교과서가 달라요. 그래서 6년치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봤고요. 그 다음에 명예의 전당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문제가 좀 어려워서 100점이 많지 않나 100점이 한 6명. 그 다음에 한 개 틀린 학생들이 6명 정도만 일단은 써놨습니다. 그래서 2개 틀린 애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틀리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틀리고 나서 왜 틀렸는지 이거 보내요. 이런 식으로 보내가지고 보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해요. 왜냐면 혹시나 학교에 가가지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점수를 따지고 싶어서. 놀라운 아이들입니다. 여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남학생 애들은 점수 숫자만 보내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번에 100점이 10명이 좀 안 될 거예요. 이번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저번 중간 때는 상당히 좀 많았는데 중간 때는 100점이 12명 나왔었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 중에서. 이번엔 6명.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토요일날 6시하고 일요일날 6시 합니다. 그래서 10시까지는 남아서 저랑 질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로 날짜를 잡아서 중간에 클리닉을 오면 됩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보시면 돼요. 많이 와가지고 문제를 풀고 제가 주는 거 또 한번 풀어보고 이거 계속 와가지고 힘들어도 억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에서만 3시간 버텨도 그 주에 해야 할 국어 할당량은 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